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 영양관리 기준을 보면은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별표 3입니다. 여기서 구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해가지고 있고 학년은 학교 급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에너지라는 것은 남자 애기들의 경우에 500, 남자애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한 끼 식사, 점심 한 끼에서 제공받는 에너지 양이 534칼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관리 기준을 보기 전에 밑에 보면은 비고란에 알리는 레티놀 이퀴블런트, 즉 비타민 비타민 A의 기준에서 비타민 A와 동등한 효과를 받는 레티놀 이퀴블런트를 표시를 해놨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체내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간류라든가 동물성인 경우에는 비타민 A로 바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식물성인 당근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라든가 귤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내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적에는 약 3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밖에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6분의 1이나 3분의 1로 전환되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가 비타민 A로서의 양을 맞춰줘야 된다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점심 한 끼를 아마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인 경우에 1대 1대 1의 비율로 해서 한 끼 기준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점심을 먹는다면은 한 끼 기준량을 제시한 것이고,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총 열량 에너지는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하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에서 70%. 좀 전에 1교시에 제가 보았을 때에 보통 19세 이상의 어른인 경우 55에서 70%가 되었었죠. 그죠? 그러면은 탄수화물 경우에 약 한 6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경우에는 7에서 20%인데 보통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지방인 경우에는 20% 정도가 19세 이상인 경우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단백질은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을 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에서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여기에서 이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인 경우에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A하고 디아민, 비타민 B1,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비타민 C, 칼슘, 철분은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평균 필요량은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춰본다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하루 동안 한 끼의 에너지 섭취량은 534가 된다면은 고학년인 경우에는 634, 약 100kcal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겠고,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평균 필요량이 97이라면은
권장 섭취량은 134 정도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대아민은 비타민 B1으로서 섭취하는 경우, 리보플라빈, 비타민 B1, B2는 전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비타민 C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칼슘, 철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여자의 경우에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도 똑같이 남아들인 경우 534를 섭취한다면은 여아들인 경우에 500, 고등학생인 경우에 에너지 섭취량이 900 정도가 된다면은 여자 고등학생들은 667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급식 메뉴 작성의 이제 순서가 되겠는데, 이건 1번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 메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급식 횟수에 따르는 영양을 배분을 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동안에 급식을 몇 번 하냐, 3번을 먹느냐, 1번을 먹느냐에 따라서 각각 영양 배분을 하되, 1일 급식 횟수에 따라 영양 기준량을 급식 배분을 하는데, 급식소 여건에 따라서 실시되는 급식 횟수를 고려해서 하루 동안의 영양 권장량을 삼식 및 간식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세 끼만을 먹느냐, 또 아니면 간식을 같이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영양 권장량을 달리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영양 배분 비율은 보통 1대 1대 1 또는 1대 1.5 대 1.5 등으로 하게 됩니다. 간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하루 총 열량의 10 내지 15% 정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급식소 여건에 따라서 실시하는 급식 횟수를 고려를 하지만, 특히나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경우에는 1 정도로 본다면 점심은 아침의 한 1.5배, 그 다음에 저녁도 아침의 1.5배, 이렇게 해서 영양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 메뉴 작성의 순서로는 이제 먼저 식품 구성 및 메뉴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품 구성은 영양 기준량을 충족시키는 식품의 종류와 그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메뉴 구성이라는 것은 또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한 끼의 식사를 구성하는 주식과 부식의 종류나 가지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아마 하나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책에 책 61페이지에 상세하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게 되고, 제가 아마 이 PPT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발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그 연결하는 의미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은 보통 구성을 할 때는 실제 이제 공유 열량비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공유 열량비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유 중에서 공유의 대표적인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국수 등의 이제 식품을 주식의 종류로서 먼저 결정을 하겠죠. 오늘은 밥을 먹는다, 흰 쌀밥을 먹는다, 아니면 잡곡밥을 먹는다, 백미밥을 먹는다, 또 빵 같은 경우 샌드위치를 먹는다, 국수 비빔국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주식의 종류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와 사용량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양량과 하루 영양 기준량에서 감하고 난 다음에 남는 영양량을 부식에 섭취한다. 이렇게 총 하루 영양 기준량을 주식을 하고, 그 주식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부식에서 섭취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식에서는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의 양과 종류를 먼저 또 결정을 하게 되겠고, 보통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전체 섭취하는 단백질 3분의 1 정도를 동물성에서 섭취를 하도록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설탕하고 기름을 제외한 대부분 조미료가 미량의 열량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구성에서는 거의 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영양 기준량을 가지고 메뉴 식품 구성을 결정하는
하고, 그 메뉴 구성을 할 때는 식품 구성안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식품 교환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메뉴 구성은 급식소에서 제공한 한 끼의 식사를 구성하는 주식과 후식의 종류 및 가지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정해진 영양 기준량을 가지고 메뉴의 식품 구성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기 나오는 식품 구성안과 식품 교환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사 구성안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에게는 식품군별로 대표가 되는 식품하고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해소를 활용해서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건강한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통 표 3-4, 3-5, 3-6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은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눴습니다. 보통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과 같은 단백질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로 나뉘어서 이제 그 식품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3-4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 성별, 연령별 기준 에너지와 권장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보고 2015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냐, 기준 에너지, 필요 추정량, 이렇게 해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인데, 이제 어떤 그 기준 에너지가 있다면은 권장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이렇게 해서 1에서 2세 영아들, 여기까지는 이제 미취학 어린이들이 되겠죠. 이 미취학 어린이가 본다면은 남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 1000이면은 여자인 경우 1000. 어릴 때는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9에서 29세, 30에서 49세, 50에서 64세,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15에서 18세가 되겠네, 그죠? 이때는 201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2700이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 2000이고, 또 영양소 섭취 기준도 마찬가지로 15세에서 18세,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되겠네. 고등학교 넘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네. 성장기 2700 킬로칼로리를 남자들이 영양 섭취 기준으로 한다면 여자들 경우 2000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에서 29세는 남아들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100칼로리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여자들이 10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에서 49세에는 조금씩 영양 섭취 기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자들인 경우에도 2000, 여자들인 경우에는 1600으로 아주 이제 많은 양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에너지는 여기 보면은 A 타입과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A, 1000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B 타입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연결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2700인 경우 A 타입인 경우에 똑같이 4가 되네, 그죠? 2600은 3.5라면 여기서도 2600이 4가 되고, 이래서 권장 패턴을 A 타입, B 타입으로 나뉘어서 섭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보통은 일일 권장 식사 패턴 중에 A 타입과 B 타입은 주로 이제 우유나 유제품의 권장량 빈도 패턴에 따라서 일일 권장 빈도를 이해로 제시하는 경우를 A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우유나 유제품을 한 번 권장하는 것을 B 타입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곡류의 주요식품과 한 사람당 1회 분량은 얼마인가? 쌀밥인 경우 곡류를 300kcal를 섭취하는 경우 쌀밥은 210g. 보통 쌀의 경우는 쌀로서 밥을 지을 때, 마른 밥을 지었을 때 약 2.5배 정도의
무게가 증가되어진다면은 쌀의 경우 210 나누기 2.5를 하면 한 84g에서 막 85g 정도가 한 번 먹을 때 섭취량입니다. 보리밥, 백미인 경우 여기 지금 별표인 경우에는 0.3회를 먹도록끔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쌀밥, 시루떡 먹을 때는 약 150g을 먹으면은 1회 분량이 되어지고 국수 말린 거는 90g이다. 밤인 경우에는 약 60g에서 이제 0.3회 정도를 먹게 되고 식빵, 밀가루, 옥수수, 가래떡 이렇게 해서 곡류의 주요 식품과 1인 하루 한 번 먹을 때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kcal를 섭취할 적에는 보리밥은 210g을 선택을 해서 메뉴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주식에 이용되는 식품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네, 그죠? 곡류. 보통 뭐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는 각 식품 1인당 뭐 1회에 약 한 70, 1회 분량이 약 100kcal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곡류 주요 식품입니다. 곡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류에서 보면은 곡류가 백미, 보리, 찹쌀, 현미, 조, 수수, 기장, 팥인 경우에 1회 분량을 한 번 먹을 때 1회 90g인데 요거는 이제 쌀의 경우가 되겠죠. 그죠? 보면은 삭제한 식품은 혼합작국, 삶은 면, 냉면국수, 메밀가 1회 섭취하는 가식부의 분량이 이렇게 되고 곡류 300kcal에 해당하는 분량을 1이라고 간주했을 때 해당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의 경우에는 뭐 70g을 먹게 되는데 이거는 약 0.3회 정도. 쌀밥인 경우에는 밥으로 먹었을 때는 210g 정도를 먹는데 이건 1회 먹는 분량. 면류인 경우, 떡류인 경우, 빵류인 경우, 시리얼, 감자류와 같은 경우에는 140g이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뭐 묵이라든가 밤이라든가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곡류 300kcal를 내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 식품들이 되어지겠는데 여기 보면은 고기, 달걀, 생선, 콩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입니다. 돼지고기는 60g, 삼겹살 60g, 소고기 60g.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고기, 생선, 달걀, 콩류들이 각각 100kcal를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은 또 이러한 돼지고기, 뭐 명태 말린 거, 오징어 말린 거, 달걀, 두부, 대두, 땅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식품명을 본다면 여기 있네, 그죠?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가 100kcal가 100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육류, 소고기를 60g을 섭취를 했을 때에 100kcal의 열량을 내게 되고 그 다음 돼지고기, 닭고기, 삼겹살은 60g 1회 섭취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 햄소시, 통조림 그 다음 어패류, 난류, 콩종류, 견과류 이렇게 해서 각각 100kcal의 열량을 내게 되겠고 1회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1회 섭취하는 가식부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식부가 되니까 뭐 머리 부분이라든가 꼬랑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차지하게 되겠죠. 100g 중에서 가식불이 60g 정도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 100kcal에 해당되는 분량을 1회라고 간주했을 때 해당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얘기한다. 난류는 달걀 매출하기를 60g 정도로 보는데 보통 달걀 계란 같은 경우 하나가 60g 정도가 되죠, 그죠? 소랑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한 20g, 뭐 15g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채소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인 경우는
당근은 약 70g, 양배추 70g, 오이 70g, 무 70g. 이러한 것들은 사실 무게에 비해 가지고 내는 열량이 아주 적은 양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뭔 말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고형 성분이라든가 열량을 내는 성분들이 좋고 수분 함유량이 상당히 높죠. 특히나 여기 보면은 뭐 상추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분 함유량이 아주 80% 이상 함유되어져 있죠. 수박인 경우에는 90% 이상 되어져 있고 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양의 수분 함유량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게는 많이 나가도 열량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이 채소류와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채소류 15kcal, 채소류로부터 15kcal를 얻기 위해서 여기 해당되는 분량을 1회라고 간주하였을 때 해당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 이렇게 놨는데 채소류는 파, 양파, 당근, 풋고추, 뭐 고사리, 미나리, 숯불나물, 무청, 붉은 고추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섭취하는 분량을 약 70g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얻는 열량은 15kcal가 되겠고 우엉과 같은 경우에는 40g 정도, 마늘, 생강은 약 10g 정도, 미역, 다시마. 의외로 마늘과 생강 같은 경우에는 전분 함유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열량이 조금 먹어도 열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고 해조류와 같은 경우에는 뭐 1회 양 2g 정도 섭취했을 때에 15kcal를 섭취할 수 있겠고 버섯류와 같은 경우는 30g, 미역, 다시마 30g 이렇게 해서 1회 섭취량을 분량을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의 경우에는 보면은 참외가 150g, 사과가 100g, 배 100g, 복숭아 100g, 귤 100g, 대추 말린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농축이 된 영양 성분들로 인해서 15g이지만 50칼로리의 열량을 내게 돼요.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100ml가 약 50칼로리, 수분 함유량이 많이 그렇죠. 감, 키위 이렇게 해서 과일류는 50칼로리의 열량을 받기 위해서는 과일류가 수박, 참외, 딸기는 150g을 섭취를 하게 되겠고 사과, 귤, 배, 바나나, 감, 포도, 복숭아,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등은 100g 정도, 주스류는 100g, 금포도라든가 대추 말린 거는 15g 정도로 섭취했을 때에 50kcal와 만큼의 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유와 유제품류는 별도로 우유 200ml, 보통 시판되어지는 우유 작은 양 하나가 200ml죠. 그죠? 그 다음에 호상 요구르트 100g, 액상 요구르트 150ml, 아이스크림 100g, 치즈 20g 등은 각각의 이러한 양들이 우유나 유제품에 150kcal를 공급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루 섭취하는 가식부의 분량이 다해서 우유는 200, 치즈는 20, 그 다음에 요구르트, 호상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라는 얘기죠. 그죠? 액상은 마시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은 100 이렇게 해서 우유 유제품류는 120kcal를 섭취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주요 식품들의 양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나 당류 같은 경우에는 깨인 경우 콩기름, 마요네즈, 버터 각각 5g씩을 섭취했을 때 이거는 그대로 거의 모든 가식두니까 대부분 보면은 버터 곱하기 9칼로리를 하면은 45가 나오게 되겠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4를 곱하면은 뭐 40칼로리 정도가 되겠는데 10g, 물려 10g 이렇게 해서 유지 당류로부터 45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유지류가 각각 참기름, 콩기름, 커피크림, 들기름, 유채씨기름 이런 거를 5g 정도 섭취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고 커피 믹스는 12, 당류는 설탕, 물엿, 조청은 10g 정도를 먹었을 때 약 45
기록 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겠는데 제가 강의했는 중에서 메뉴 작성의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 책에 아마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도 있으니까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